그가 뭘 먹었길래 이런 파렴치한 짓을 감히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그를 이렇게 대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해서 그를 질책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번 생에 당신이라는 빚을 이렇게 갚아야 하는 거죠? 당신은 매일 밤 나를 취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와 함께 누워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아버지를 어떻게 뵐 수 있겠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간절하게 빌며 변명했다. 그만해, 지혜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겠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 진심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다신 나한테 손대지 마요.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당신 정말 비겁해.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죠? 당신은 정말 최악이에요. 그 후 고함 소리와 함께 테이블과 의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마지막으로 문이 쾅 닫혔다. 지혜는 운전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도 않은 채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길을 나섰다. 한참 후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그녀는 예전에 남편과 자주 가던 카페에 차를 세웠다. 커피를 시키고 나서야 그곳이 결혼 전 자주 가던 장소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아픔과 그리움으로 물들었고 서서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혜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지혜가 고등학교 졸업 후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것도 부모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지혜는 자신이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덕분에 그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많았다. 지혜 역시 매력에 약한 성격이라 곧바로 독일 유학생 필립이라는 큰 키의 금발 청년과 사귀기 시작했다. 무도회에서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그녀는 첫사랑을 필립에게 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컸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의 매력을 탐닉했고 지혜는 점차 성숙해져 갔다. 졸업 후 필립과의 이별은 불가피했고 혼자 남겨진 지혜는 짧은 연애에 빠져들었다. 때로는 그 관계가 하룻밤으로 끝나기도 했다. 그녀의 연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은 한 흑인 남자였다. 그는 밤새 지혜를 열정적으로 대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흔적도 없이 떠나 있었다. 몇 년간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 지혜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준호였다. 그는 독일로 건너온 지 15년 정도 된 한국인이었고 현재는 지역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록 그녀보다 출신이 훨씬 낮았지만 준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매너 있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또한 기타와 트로트를 잘 불러 지혜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오랜 기간 지혜를 좋아했던 준호는 그녀의 호감을 얻자마자 청혼했고 그녀는 그에게 곧바로 응답했다. 첫날 밤 준호는 지혜가 이미 순결을 이뤘다는 사실에 살짝 아쉬워하는 듯 보였지만 불만은 내색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었다. 지혜 역시 그에게 자신의 방탕한 과거를 숨겼다. 대신 그녀는 남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특히 두 사람의 사랑 생활에서 그녀는 천진난만한 척하여 남편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 준호가 제안하는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며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행동해 준호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하고 화목했다.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이민법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어 그들은 모두 지혜 부부와 함께 지냈다. 준호는 그녀의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이후 부모님과 동생이 독립하여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두 부모님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혜의 어머니인 선미 씨가 그녀를 방으로 불러서 부부간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덕분에 지혜는 부모님이 자주
너나의 조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준호에게 하자 그는 영리하게도 아버지를 위해 약간 자극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덕분에 부모님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혜는 준호가 침실에서 점점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도 일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지혜는 생리를 놓쳐 병원에 가보니 임신 2개월이 되어 있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기뻐했지만 약간의 걱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지혜는 준호가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신을 한 이후 지혜는 몸에 큰 변화를 느꼈고 특히 성적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기를 걱정하며 그녀를 멀리했다. 답답한 마음에 지혜는 집안에서 옷을 더 노출이 심한 걸 입고 남편을 유혹하려 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모든 분노가 그녀를 압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있었던 그 장면들이 눈앞에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주먹을 꼭 쥐었다. 지혜는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고 죄책감 없이 멍하니 바라보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도망쳤다. 평생 지혜는 이토록 큰 상처와 수치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끌어올랐다. 준호는 그녀와 결혼하여 벼락부자가 된 것과 같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굴었다. 그리고 엄마까지도 품이 있는 어머니가 자신과 동갑내기 사위와 바람을 피우다니 그녀는 늙은 여자가 염치도 없어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아버지와 그녀가 세상에 얼굴을 어떻게 내밀겠는가? 카페 거울 속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혜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비록 분노에 찼지만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워진 모습에 하얀 피부와 검은 머리, 크고 둥근 눈, 오똑한 코, 빨갛고 도톰한 입술, 그리고 꽉 찬 가슴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복수해야 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던 찰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준호 씨는 어디에 있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계신가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의 친구인 성호였다. 그녀는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성호 씨. 준호는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성호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성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주에는 저녁 근무라 출근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려 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에이, 무슨 말씀을? 편하게 앉으세요. 지혜가 답했다. 성호는 커피를 시키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평소 남편의 친구와 친하게 지낼 기회가 별로 없던 지혜는 성호의 유머와 배려, 그리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대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지혜는 성호와 준호를 은근히 비교해 보았다. 성호는 준호와 비슷한 키지만 훨씬 건장하고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가 흰 피부에 훈훈한 외모를 가졌다면 성호는 거친 매력의 단단한 턱선과 콧수염까지 있어 더욱 남성적이었다. 다소 어두운 피부와 근육이 보이는 팔은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고 지혜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녀는 성호에게 말했다. 이제 출근하시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았죠?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성호는 흔쾌히 승낙했고 그녀의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후 지혜는 성호를 거실에 앉혀두고 방으로 들어가 얇은 슬립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향수를 살짝 뿌리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성호는 약간 당황했다. 지혜 씨가 내 아내보다 나이가 많겠지만 몸매는 여전히 날씬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성호는 생각했다. 준호는 참 운이 좋다고 속으로 부러워했다. 지혜는 맥주를 가지고 와 성호에게 권하며 일부러 몸을 앞으로 숙여 깊게 파인 드레스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 은은한 그녀의 향기와
매혹적인 모습에 성호의 감각은 자극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지혜는 자연스레 물었다. 성호 씨, 제 아내보다 제가 나은 것 같지 않나요? 혹시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세요? 성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혜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들어 올려 침실로 데려갔다. 처음부터 그녀는 모든 주도권을 성호에게 맡겼고 성호는 경험이 많고 대담한 모습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준호도 연애 경험이 많았지만 성호만큼 대담하게 나서지는 못했다. 둘은 무아지경으로 서로를 탐닉했고 만족한 성호는 그녀 곁에 누워 숨을 고르며 그녀를 칭찬했다. 지혜씨 정말 강하시네요. 준호보다 훨씬 대단해요. 준호의 이름을 듣고 성호는 살짝 긴장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아무리 그래도 준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의 표정을 읽은 지혜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준호는 오늘 집에 안 와요. 그리고 사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침없이 계속 관계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지혜가 남편을 벌주기 위해 성호와 가까워졌지만 점점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즐기기 시작했다. 성호는 오랫동안 억제해왔던 감정을 해소하며 마치 모든 것을 잊은 듯 그녀와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지혜와 함께 새로운 감각을 탐닉했고 그녀는 그의 열정에 사로잡혀 아예 그의 존재에 빠져들었다. 지혜와 성호는 서로를 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혀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준호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지만 지혜와 성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 준호가 목격했더라도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 밖에서 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진짜 업보는 돌고 도는군. 내가 그 엄마랑 했으니 저 사람은 내 아내랑 저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준호는 조용히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성호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성호의 강한 열정은 지혜가 유산을 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지혜는 결혼 전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고 성호는 그저 그녀의 연인 중 하나에 불과했다. 어느 날 지혜는 자신이 HIV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병을 준호와 성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전파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아내는 복수한다는 식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비극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충실함이며 순간의 욕망으로 인해 평생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